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시작하기 앞서서 전할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머그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윤통 머그 이렇게 보수 우파 국민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 예, 이렇게 있고요. 물 엎질러 뻔했네요. 그리고 America is back, Daddy is back. 아빠가 돌아왔다. 머그잔하고 텀블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토요일 원용석의 진실정치 2차 팬미팅이 있습니다. 오후 2시 참사랑 교회에서 하는데 참가비 30불인데 뭐 일부 어떤 분은 이렇게 좀 돈이 없다. 먼 데서 오는데 그러신 분들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트럼프를 마음에 들어하는 분들은 참사랑 교회 마음에 정말 드실 겁니다. 예. 많은 교회가 컴프로마이즈가 됐는데 참사랑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앱스틴 파일이 언제 공개되느냐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 팬 번디 현 법무장관이 얼마 전에 이거 페이즈 1 발표했다가 조금 망신을 당했죠.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직 내용이 없고. 지금 그래서 전방위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전방위로 그 혐의자들을 무더기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조심조심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워싱턴 DC 알렉스 존스가 이렇게 트윗에 올렸는데요. 워싱턴 DC FBI 본부가 14테라바이트가 넘는 새로운 앱스틴 정보 조사 중이다. 그래서 뉴욕 FBI가 캐시 패텔 FBI 국장과 팬 번디 법무장관으로부터 숨기려 했던 정보가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여기 담겨 있고 유명 인사가 많은가 봐요. 유명 인사가 정말 많은데 이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해외로 이렇게 도망치지 못하게 급습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FBI 내부 고발자 카일 세라핀에 의하면 수백 명의 새로운 피해자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앱스틴 파일 언제 나와?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미성년자들 성관계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들을 약점을 잡고 있다는 게 이제 앱스틴 스캔들의 요점이에요. 근데 이걸 놓고 과거 CNN 앵커맨 크리스 코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반인들이 왜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얘기를 했었죠. 그 정도로 이렇게 실드를 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 기득권 멤버들. 이 앱스틴 파일에 여러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연예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도망쳐 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 중에 많이 해외로 나가고 있죠. 뭐 로지 오다너도 아일랜드 갔나요? 트럼프 당선돼서 꼴 보기 싫다고. 그리고 뭐 셰어, 엘렌 드제너러스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급진좌파 코미디언들인데 이들이 해외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트럼프 보기 싫다고. 근데 걔네들이 도망친 게 혹시 앱스틴 고객 리스트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법원에서 계속 트럼프 상대로 딴지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USAID 손을 들어주는가 하면은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기록적인 소송 걸려 있는데 지금 145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5건. 그래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얘기한 겁니다. 마이크 존슨 의장은 의회가 연방법원 자금 지원 중단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법원 돈을 빼겠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자꾸 이렇게 딴지 걸면 그냥 법원 문 닫게 하겠다. 우리는 연방법원에 대한 권한이 있다. 우리는 지방법원 전체를 없앨 수도 있다. 법원과 그 밖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연방의회가 갖고 있고 절박한 시기에는 절박한 조치가 필요하다. 뭐 영어의 이런 표현 여러분께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desperate times call for desperate measures라는 표현이죠. 절박한 시기에는 절박한 조치가 필요하다. Desperate times call for desperate measures. 예, 의회는 행동할 것이다. Congress is going to act. 급진 좌파 운동권 판사들이 법원 무기화를 끝낼 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요. 상황인 만큼 얘네들 안 되겠네. 돈 뺄 거야. 얘네들 문 닫게 할 거야. 이거 바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간 겁니다. 존슨이. 자, 지금 계속 문자 게이트가 논란입니다. 그 시그널 여러분께서 시그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쓰거든요. 시그널. 시그널이 보안이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서 카톡이나 텔레그램보다
시그널 보안이 더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잘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분들하고는 이제 시그널로 이렇게 문자 주고받는 편인데 자 마이크 와우스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마이크 와우스 트럼프가 역대로 국가안보보좌관을 좀 잘 못 정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 HR 맥마스터 처음에는 이제 그 마이클 플린 제대로 골랐는데 그 사람을 해고하는 바람에 계속 꼬이기 시작했죠. 마이클 플린이 첫 번째 임기 때 제대로만 들어갔다면 이게 잘 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내보내고 HR 맥마스터가 들어왔는데 HR 맥마스터도 딥스 멤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이후에 역대 최악 존 볼튼. 고개를 제가 절레절레 흔들 정도입니다. 양아치죠, 양아치. 마이클 플린. 저기 존 볼튼은. 자, 이번 두 번째 임기 때 마이크 와우스 이 사람이 이제 딕 체이니 밑에서 일했는데 딕 체이니가 굉장히 안티 트럼프인데 왜 이 사람을 골랐을까 조금 의아해하면서도 그래도 그 트럼프를 경선 때부터 지지를 했거든요. 뭐 그 딕 체이니 밑에서 딥스테이트 멤버인 딕 체이니 밑에서 일했다고 다 나쁜 놈들이라고 보기는 또 힘들고 제가 이번에 지금 계속 영상 올리고 있죠. 그 CPAC, KCPAC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딕 체이니 밑에서 일했던 분들이 한 분 정도 한 분 계셨죠. 그래서 이런 네오콘이나 딥스 멤버를 밑에서 그러니까 네오콘 밑에서 일했다고 그 사람도 네오콘이라는 법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마이크 워스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그 게이트웨이 펀딧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마이크 워스가 제프리 골드버그 정보원이었나?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말이 안 돼요. 시그널에 어떻게 갑자기 급진 좌파, 그것도 가장 급진 좌파 중에 급진 좌파인 애틀랜틱은 스티브 잡스 미망인, 정신 나간 미망인 한 명 있어요. 그 여자가 오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티 트럼프예요. 아마 조지 소로스보다도 더 트럼프를 싫어하는 여자가 아닌가 싶은데 스티브 잡스 마누라가 오너고 그 애틀랜틱에서 편집장을 하던 제프리 골버그 지금도 편집장이죠. 이 사람이 시그널에 이렇게 딱 추가가 됐다. 이 사람이 추가한 거예요. 참고로 여기 그 이름을 보면은 마이클 워츠가 추가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올렸어요. 실수로 올렸다고 그러지만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 사람 밑에서 일하는 그 아시안 그리고 그 사람의 부인도 좀 이상한데 제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이게 시그널 문자입니다. 이게 후티 PC 스몰 그룹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보면은 여기 이제 마이클 워츠가 써 있고 예, 그다음에 뭐 JD 밴스도 있고요. JD 밴스 있고 그다음에 뭐 핏 헥세스 국무장관도 국방장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파업하는 것과 한 달을 기다리는 것 장단점만 담겨 있다. 뭐 이러면서 전쟁 계획이 아니다. 기밀 정보도 아니다. 이건 대화이고 내각과 직원들이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런 반응을 낸 분이 여럿이에요. 예. 또한 JD 밴스 부통령이 유럽을 두고 이렇게 참을 수 없다. 이런 점도 마음에 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팀워크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건데 이건 이제 한 명의 트위터 그 사용자가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저는 제가 볼 땐 기밀이에요. 기밀인데 이게 이렇게 유출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지만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뭐 그런 모습은 좋았지만 들킬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급진 좌파 기자를 한 명 여기에 다 보라고 이렇게 집어넣은 것도 저는 실수 아니라고 봅니다. 예. 주소록에 마이클 와우스는 이게 주소록에 이게 잘못해서 끼워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잘못 눌러서 초대했는데 그렇게 방에 잘못 초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이클 와우스도 과거가 조금 이렇게 내키지 않은 구석이 있어요. 자, 제가 옆에 있는 거를 번역했는데요. 파울 스페리는 이제 탐사보도 기자입니다.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예요. 그리고 파울 스페리는 제프리 골드버그 그 애틀랜틱 정신 나간 편집장 기자 골드버그와 대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 미국 정보 관계자는 와우츠가
HPSCI에 있는 동안 골드버그가 정보원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어떻게 채팅에 추가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골드버그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의 주소록에 있었다. 그러니까 마이크 워스가 일부러 이렇게 올렸다는 겁니다. 예. HPSCI는 정보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채팅에 추가됐는지 알아내기 위해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뻔하다. 이거는 마이크 워스가 골드버그, 제프리 골드버그를 넣은 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바꿔 말해 둘은 절친한 관계일 수도 있다. 참고로 마이크 워스는 2021년에 제프리 골드버그가 사회를 맡은 행사에도 참석했다. 근데 본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어제 로라 잉그럼 쇼에서. 워스는 골드버그 근처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라 루머도 지금은 사실상 탐사보도 기자로 활동하고 있죠. 전 연방 하원 후보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도 했는데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분이. 참고로. 자, 이런 천재적인 말을 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거 비꼬는 겁니다. 누가 얘를 추천한 거야? 마이크 워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이 민주당 연방 대법관 서기로 일하고 중국인 부인이 J6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때 체포됐던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때 J6 시위자들을 가두는데 도움을 준 중국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임명하도록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라라 노멀과 따지는 겁니다. 자, 이분이 좀 길게 썼는데 제가 쭉쭉 번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널 게이트 스캔들 중심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중국인 국가안보 부보좌관 알렉스 웡은 중국인 여성인 미국 변호사 후보스 치우 웡과 결혼했다. 그녀는 J6 기소, 그러니까 1월 6일 기소 관여한 핵심 변호사 중 한 명이다. 핵심 변호사 중 한 명이다. 이거 그 뷰가 벌써 340만 뷰나 됩니다. 자, 알렉스 웡은 11월 22일,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보좌관 겸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마이크 워스는 새로 임명된 국가안보 보좌관이다. 나는 알렉스의 아내는 나는 이제 그 러라 루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알렉스 아내인 캔디스 치우 웡이 오바마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콜롬비아 특별구, 그러니까 DC 검찰청에서 미국 검사부로 일하면서 미국 연방검사보로 일하면서 2년 이상 폭력 감소 및 인신매매 범죄 부서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여자는 바이든 정권에서 많은 J6 기소에 관여했고 그 결과 미국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됐다. 또한 캔디스 치우 웡은 오바마가 임명한 미국 대법관, 연방 대법관 소니아 사르마이어 법률 서기로 근무한 바가 있다. 이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 남자가 남편이고요. 자, 설상가상으로 알렉스 웡은 커빙턴 앤 버링에서 근무했다. 커빙턴에서 근무했는데 이 러펌은 최근 대통령이 2025년 2월 25일 행정명령을 통해 보안 허가를 박탈하고 모든 정부 계약을 해지한 로펌 중 하나다. 트럼프는 커빙턴 앤 벌링 이 회사가 정부 무기화에 연루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니까 법무부 무기화 연루됐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오바마와 바이든 밑에서 일한 중국인 미국 변호사와 결혼한 중국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두고 있지? 2020년 도난당한 선거 이후 J6 기소를 도운 중국인 변호사를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두고 있는 건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중국과 현재 관계를 고려할 때 정말 웃기는 일이다. 제프리 골버그 기자가 The Atlantic 기자가 중국을 대신해 트럼프 행정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트럼프 시그널 채팅에 추가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틀랜틱 기자가 중국을 대신해 트럼프 행정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트럼프 시그널 채팅에 추가된 거죠. 이게 사실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알렉스 웡은 직위에서 해임돼야 하며 그와 그의 아내 모두 FBI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다름 아닌 캐시 퍼텔 FBI 국장 그리고 댄 번지노 FBI 부국장 조사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 부부가 조금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그널 게이트가.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이 캔디스 왕은 사러마이어 그 급진 좌파 대법관 밑에서 일했던 거 맞네요. 하버드 법대 나왔다는데 뭐 거기 나온 애들 중에 좌파가 많죠. 이들 부부는 2014년 4월 12일에 결혼했네요. 자, 여러분 메인스트림 미디어 굉장히 문제 많은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주류 언론 그리고 이렇게 공공기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NPR 라디오 공영방송 여기 예산도 트럼프가 다 빼려고 그러죠. 오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정의파 연방 하원 의원이에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리고 한국 언론 한인 언론에서 극우 연방 하원 의원 그 표현을 쓰면은 정의파 의원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미주 한인 언론, 한국 언론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번역 보도하거든요. 솔직히 미국 주류 언론을 AP통신, 뉴욕타임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콩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 트럼프 대통령을 미친 인종주의자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니까 사이코라고 인종주의자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고 검열을 조장한 과거 발언에 대해 NPR하고 PBS CEO를 가루로 만들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 날카로운 질문에 꼼짝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하원 감독국 소위원회 위원장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수요일 청문회에서 전국 라디오 공영방송 CEO를 소환해서 통신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여자가 굉장히 안티 트럼프입니다.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 NPR 전국 공영 라디오 방송은 FM을 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라디오 전국 라디오 방송 NPR CEO 그전에는 급진좌파 위키피디아 CEO였습니다. 위키피디아도 다 급진좌 내러티브예요. 자, 그래서 그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친 인종주의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고 극좌 팩트체커를 옹호하면서 미국인들이 백인 우월주의에 중독되어 있다. 이렇게 비난한 극좌 성향 전 위키피디아 CEO이자 현 NPR CEO인 캐서린 마워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게 트럼프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미친 인종주의 소시오패스. 백인 우월주의 얘기하는 사람들 다 정신 나간 사람들다. 백인 우월주의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지 궁금해요. 네? KKK 멤버도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완전히 그냥 상상의 나라 속에서 지네가 그냥 있다고 생각해야지 좌파의 힘이 실린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캐롤린 러빗 27살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잘하죠. 케일리 맥케네니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닌가? 케일리 맥케네니도 굉장히 잘했죠. 첫 번째 임기 때. 근데 케일리 맥케네니는 이제 트럼프하고 좀 살짝 틀어졌고 맥케네니가 이제 론 디샌티스를 조금 더 이렇게 추켜 세우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 백악관 대변인까지 했는데 트럼프 때 일기 때 배신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임기 때는 캐롤라인 레빗을 이렇게 넣었는데 자,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13명 군인을 사망하게 하고 그죠? 13명 죽지 않았습니까? 단 한 명도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다른 쪽 뺨을 돌린 민주당과 주류 언론으로부터 국가 안보와 미군에 대한 지적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 이런 말을 비판할 자격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고 이제 외면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는 그냥 시끄럽고 가만히 있어 이 얘기예요. 시그널 게이트 아무것도 아니다. 너네들이 한 거에 비하면 너네들은 범법 행위를 했다 이 얘기죠. 미군들 죽게 하고. 그렇죠. 이걸로 뭐 미군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 시그널 게이트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좌파 진영에서 힘이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 아까 제가 NPR 얘기했는데요. PBS 너네들 이제 우리 싫어하는 거 알겠는데 급진 좌파고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여러분께서 너무 한국 주류 언론들 그리고 미주 한인 언론들 보면 가짜 뉴스 천재 아닙니까? 그게 다 이제 이런 NPR에서 번역 보도하고 PBS에서 번역 보도하고 뭐 그런 건데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 그러는 겁니다. 너네 그렇게 가짜 뉴스 내보내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거 괜찮은데 우리 세금으로 하지 말고 니네 돈으로 해. 니네 돈으로. 이렇게 아주 통쾌하게 지적했습니다. 자금 다 뺄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NPR하고 PBS는 어쩌면 아니라 트럼프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요새 봉변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말도 안 이렇게 테슬라 트럭을 이렇게 꼬라박고 있고 꼭 이렇게 외모가 좀 이렇게 외모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테슬라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일론 머스크는 영웅이죠, 영웅. 시대 영웅. 자, 그리고 각종 한국 주요 언론에 나왔는데요. 예, 트럼프가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예외겠죠. 얼마 전에 미국에 공장 짓고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트럼프가 이런 걸 잘해요, 솔직히. 예.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그만큼 미국이 중산층이 무너졌거든요.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제조업이 무너지면은 중산층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이 특히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할 정도인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걸 고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예.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자리와 부를 빼앗은 나라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거다. 우방국이 적국보다 훨씬 우리를 나쁘게 대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자신이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다음 달 2일을 해방의 날이다. 우리 미국이 해방하는 날이다. 미국인들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해서 예외를 두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매우 공정하고 관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놀라게 될 거다. 트럼프는 우리가 할 일은 미국산 자동차가 아닌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거다. 자동차 및 부품 미국 수입 조정에 관한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그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면은 당연히 관세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 세우면은 관세가 없는 겁니다. 많은 해외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지만 활용도가 낮다. 그들은 저렴하고 빠르게 그것들을 확장해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로 연간 1,000억 달러 관세 수입을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미국 경제에 일자리와 부를 가져다줄 매우 흥분되는 일이다. 애국자예요, 애국자. 트럼프 보면 애국자예요.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없애기 위해 자동차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냐? 이 질문에는 이건 영구적이며 100% 확실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조하지 않는 한 면제는 없다는 뜻인데, 예. 뭐 트럼프가 또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국 행위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건설을 포함해서 4년간 210억 달러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현대는 이제 관세 예외가 된 겁니다. 자, 이미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이 된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돈이 3조 달러. 신기록이에요, 신기록. 3조 달러. 그전에 1조 달러도 없었어요. 3조 달러나 끌어들인 겁니다, 트럼프가. 1조 달러가 뭐예요? 예. 5천억 달러도 없었어요. 이 기록입니다, 기록. 신기록. 현대 덕분에 미국의 일자리, 루이지애나 쪽의 일자리가 1,500개가 늘어나고 엔비디아는 뭐 1,000억 불 투자하겠다고 그랬고 존슨앤존슨도 550억 불 투자하겠다. 트럼프가 황금 시대가 열렸다 그랬죠. 미국 황금 시대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 1조 4천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6천억 달러, 애플 5천억 달러, 엔비디아 1,000억 달러, 소프트뱅크, 오픈 AI, 오라클이 AI 투자 같이 하겠다고 그랬죠. 스타게이트 1,000억 달러. 대만 반도체 1,000억 달러, 존슨앤존슨 550억 달러, 일라이 릴리 이것도 제약사죠. 270억 불, CMA 200억 불, 머크 10억 불, GE 에어로스페이스 10억 불. 여기에 현대 200억 불이죠. 자, 그리고 김수현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리긴 했는데 한국에도 지금 소아성애 스캔들이 있는데 김수현이 사귀었던 거 맞습니다. 미성년자 딱 보니까 카톡 보니까 빼박이고 김수현은 아마 이걸로 연예인 인생이 끝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지난 2월 숨진 고 김세론 유족 측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2016년 배우 김수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나이 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예, 김수현이 고인에게 갔다 와요. 쪽 진짜 너무 귀여워.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김새로운 유족 측 부지석 변호사는 오늘 서초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김수현과 미성년자였던 교인이 교제한 사실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김수현이 이제 고인이 빵을 먹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김새론이 이렇게 빵을 먹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아 진짜 너무 귀여워." 그리고 고인이 촬영을 끝내고 오겠다고 하자 "갔다 와요. 히읗 히읗. 하하." 뭐 그러겠죠. 쪽 "나중에 실제로 해 줘." "이것도 금지인가? 금지인가? 아니야. 금지 아니야. 해 줄게." 등 대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것도 금지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거 알고 있는 거네요, 김수현이가. 그러니까 소아성애자고 소아성애자면은 변태 성욕자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수현 연기자는 거 못 그 김수현 나오는 드라마 중에 별로 재미있게 본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몇 개 보지도 않았지만. 예전에 전지현하고 나왔던 그 드라마도 저는 재미없게 봤고. 무슨 제목이 뭐였죠? 별그대, 별그대. 글쎄 뭐 전지현, 김수현 둘 다 제가 뭐 크게 관심이 별로 없는 연예인이라. 저는 연예인들 보면 그냥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일부 빼고 일부 정말 이제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보면은 그냥 뭐 그 퍼포먼스가 좋은 거지 그 연예인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16년 6월 26일 고인이 "나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이렇게 하자 "안 보고 싶겠어? 너 귀여워." 그런 질문하니까 김수현이 그렇게 대답했고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그럼 진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완전히 사귀었네요. 완전히 깊숙이. 그건 허락해 줄게."라고 했고 김수현은 이에 "아싸."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2016 년이면은 별그대로 한창 주가 날릴 때 아니었나요? 아 그 이후네요. 예 별그대가 이렇게 오래됐나요? 2013 년? 16 년이니까 3년 뒤네. 김수현이 근데 보면은 이렇게 새디스트적인 모습도 나온 거죠. 소속사 내용 증명과 관련해 고인이 이를 전달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친구와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공개했는데 김세로는 "난 쥐뿔도 없는데 그냥 자살해라." 이거고 라고 하자 친구가 7천만 원도 아니고 7억 원? 진짜 이건 아니다. 그 소속사 측과 계약에 관련해서도 김세로는 계약 내용도 30% 회사가 물어야 되는데 100% 물게끔 계약서 써서 사기친 것. 악독하네요. 예 김수현. 김수현이 아마 그 소속사 CEO 아닙니까? 자기 그 친척하고? 그 자해한 모습도 있네요. 예. 부 변호사는 고인이 내용 증명을 받은 뒤 김수현을 설득하기 위해 2024년 4월 초 자필 편지를 써서 김수현 집 앞에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편지는 "우리 사이에 쌓인 오해를 풀고 싶다." 이거는 이제 김세론이 이렇게 쓴 거죠.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다.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 그러고 고인이 편지를 전달하지 못한 뒤 손목을 자해했다면서 손목 상처가 가득한 사진도 공개했다고 그럽니다. 그 한간에 뭐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전혀 사실무근이고 뭐 어머니가 "춥지 않냐." 뭐 이렇게 딸을 걱정해 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머니와 사이가 나쁘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고인을 돌봤다. 어머니는 지금 누구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워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완전 난린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산불도 그렇지만 산불 이슈와 함께 이 김새론, 김수현 논란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본 뉴스 여기 곳곳에 1 위더라고요. 이거 뭐 완전히 한국판 피자 스캔들입니까? 예. 김수현 측은 김세론에 보낸 2차 내용 증명은 단순한 법적 절차 안내. 아 냉정하네요. 얘는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예인 생활 끝난 것 같은데요. 김수현. 그래서 김수현 이모는 둘이 결혼 얘기까지 했다. 김세론이 성인이 된 뒤지만 20대 초반이었다고 그럽니다. 성인이 된 뒤에 둘이 결혼 얘기까지 했다. 갖고 논 거네요 그냥 김수현이. 예? 이런 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뭐 팬들도 잃고 팔로워 43만 김수현 외국 팬이 운영하던 소셜 미디어 계정도 한때 흠모했던 배우에게 작별을 고한다. 그러면서 폐쇄했고요 방을. 굿데이 시청자 게시판에는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자, 이미 다 기업들도 쫓아내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에서 김수현 사진이 사라졌고 샤브 올데이 역시 공식 소셜 미디어에 올라와 있던 김수현 사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그 미성년자 소아성애 이슈는 보통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나온 거는 처음 아닌가요? 연예계에서? 미국에서야 그 정신 나간 인간들이 워낙 많으니까 할리우드 쪽에. 뭐 제임스 건 생각나네요 저는 진짜 당장에 제임스 건 감독.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빼박인 증거는 잡히지 않았지만 트위터에 이상한 글을 올렸죠. 이 트위터에 이렇게 이상한 글 올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보면 미국 할리우드 쪽에선. LG생활건강은 화장품 광고 영상 삭제했고 뭐 뚜레쥬르도 재계약 안 하겠죠. 야, 10여 개가 넘는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거 원조 교재 아닌가요? 원조 교재? 예, 차기작 촬영은 예정대로 진행. 자, 지금 그리고 조선일보 톱으로 지금 "사람 뛰는 속도보다 빠르다. 산불 확산 시속 8.2km 역대 최고." 이렇게 나왔는데 좀 이상해요. 한국에 이렇게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정말 이건 제가 볼 때는 고의로 하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불바다가 되지 않나. 불바다가 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온갖 추측, 음모론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상해요 여러모로. 이게 참 역대 산불 중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그러는데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확산 속도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접촉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게 다 "이건 고의다.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이건 북한이 한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중국이 한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국이. 그렇게도 얘기를 한 분이 이렇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미국도 쉽지 않습니다. 예, 연방 판사가 막았어요. 트럼프가 이제 군대에서 그 트랜스젠더 복무 막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 급진 좌파 판사가 막은 겁니다. 연방 판사가. 자,hnhkorea.com 들어가시면은 회원 가입 누르시고 추천인 진실정치 할인 코드 추천 코드에 W20 넣으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원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